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2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효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FMC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이제 연준 의장이 비둘기로 좀 변하면서 네, 오늘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아주 힘차게 좋은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초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한 32포인트 크게 올라서 지금 1.4% 급등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67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33까지 좀 올라왔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포인트 올라서요. 2%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4포인트까지 회복이 됐고 상승 종목은 1300개에 달할 정도로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 좋은 출발을 오늘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게 반도체가 좋은데 오늘 보니까 시총이 역전됐네요. LG엔솔이 3위로 좀 네. 밀려나고 SK하이닉스가 2위로 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오늘 일단 시초가 상황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선물 지수도 지금 1.5% 정도의 견조한 상승 보여주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죠. 뭐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뭐 30만 계약 정도의 미결 작정을 증가시키면서 일단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왔던 이 힘이 어디쯤에서 둔화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 꾸준하게 줄이면서 움직여왔던 포인트가 일단 뭐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그렇지만 하락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늘도 출발 이후에 지금 일단 상승폭을 좀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현물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변 증시 동향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요 하락갭 지금 나타나면서 지난주 있었던 요 하락갭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늘 가격대 안으로 보면 요 하락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하락갭을 잘 돌파하는 모습을 만약에 기술적으로 보여준다면 뭐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미결 작정의 증가폭이 이때 가장 가팔랐기 때문에 요 정도 영역대에서의 그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다면 아마 외국인 선물 쪽에서 추가적인 포지션 청산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어서 단기 기술적으로는 선물지수 기준으로 한 320포인트에서 한 318포인트 정도 요 정도의 영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가 단기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시면 일단 수출 실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3.6%의 탄력적인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퓨처엠, 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살펴보니까 지금 뭐 2차 전지,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양상이고요. 네이버와 LG화까지도 반등하면서 일단 거래 강도가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많이 늘렸던 종목군들 다 반전의 힘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거래량이 좀 이렇게 증가하면서 좀 오르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그런데 이러한 거래 증가 추이가 이어지는지 여부는 좀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거래 증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일부 ETF 정도가 좀 의미 있는 흐름이고 두산 로보틱스도 좀 의미 있는 정도의 거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전일 동시간대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아주 의미 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이제 종가까지 유지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네. 어쨌든 오르고 있고 특히 부진했던 2차 전지가 좀 힘을 내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탄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고 또 네이버가 오늘 또 모처럼 한 2% 이상 또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네. 인터넷 주들도 좀 부진했는데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삼성전기도 이제 최근에 부진했다가 오늘 오르고 있고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한국타이어였는데 그렇죠. 정말 깜짝 실적을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업이익률이 예,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오늘 5% 역시 실적에 바로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니까 오늘 제가 코스닥 올라가는 기업들 보니까 시총 상위 기업이 대부분 다 반도체 소부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AMD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AMD가 뭐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전망 쪽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밝혀주면서 오늘 네. 종목군들의 흐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살펴보시면 일단 에코프로를 포함한 종목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은 뭐 하나마이크론, 네. HPSP,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뭐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 장비 쪽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다른 로봇주들도 일부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특징은 두산 로보틱스가 좀 더 탄력적이라면 다른 종목군들의 탄력은 조금 뒤처져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게 일단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 가장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2차 전지가 초반 강세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밀렸던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 어제 되는데 사실 그 갑자기 좀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네. 증시가 빠졌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2차 전지 좀 매물이 좀 나오면서 거의 좀 나홀로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다 수출 보니까 실적 확인하면서 빠진 부분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네. 저도 이제 수출 찾아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역성장 폭이 굉장히 좀 커가지고 아마 그런 펀더멘털 지표가 좀 악화되면서 또 매물이 더 나온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오늘은 근데 이게 관건은 이거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출발 보였는데 네. 이게 어제처럼 또 되면 어떡할까 이런 좀 걱정들이 있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오전의 분위기만 유지해주면 적어도 오늘 증시는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반도체가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가 도와준다면은 그 폭은 커질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의 관건은 결국 외국인의 현물 매물이었죠. 근데 네네. 유가증권 시장에는 현재 지금 소폭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쪽에는 소폭의 매물이 나타나고 있고 선물시장 쪽에서는 또 소폭의 매수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아침 포지션만으로 외국인들의 전체 흐름을 예측하기에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 지금 한 7분 정도 가량의 100억의 매물은 그렇게 작은 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참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 알테오젠, 에코프로, 우리기술투자, 다날 이런 종목군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탄력은 있는데 외국계 창구 쪽으로 매물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눈에 띄는 것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매물량이 많은데 반대로 HPSP,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로는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참고 기준으로는 조금 엇갈리는 그런 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관련 소재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공격적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수급이 오후장에 채워지는지 여부가 일단 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오랜만에 지금 매수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전기전자인 걸 보면 아마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사는 것 같고 또 전기전자 업종에 주로 2차전지 셀업체들이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LG엔솔, 삼성, SDI 근데 오늘 이들도 출발이 일단 좀 양호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일단 추정하기로는 2차 전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관건은 오후까지 계속 이어질지가 좀 우리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반도체 날인 것 같아요. 반도체 네. 중소형주들이 일제히 다 지금 급등세 보이고 있고 사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퀄컴이 항상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폰 좀 괜찮다. 네. 그러니까 이게 퀄컴은 스마트폰에 죽고 사는 기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거기 들어가는 뭐 스냅드래곤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근데 일단 정말 오랜만에 스마트폰 좀 괜찮다라는 언급을 한 걸 보면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가 사실 좀 가짜는 아니었구나. 요즘에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데이터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바닥은 확인된 거 아닌가 그런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AMD랑 이 퀄컴 콤보가 오늘 좀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좀 호재로 일단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오늘 뭐 이 스마트폰 관련 기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로봇주들 그러니까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다 좋은 편인데 다만 오늘도 좀 빠지는 업종이 좀 있잖아요. 혹시 좀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느 업종이 좀 오늘은 좀 부진한 편인가요? 네,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은 뭐 하락하는 쪽을 찾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하락하는 쪽을 본다면 종이목재 업종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영풍 뭐 영풍제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큰 흐름이 없고요. 네. 그동안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잘 버텼던 음식료 업종 쪽에 오늘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음식료도 되게 요즘에 주가도 좋았고 실적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가격 올리면서 또 비용 통제하면서 아무래도 좋아진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큰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은 일단 뭐 종목군들 상에서 봤을 때는 하이트진로도 소폭의 조정이고 농심, 뭐 오리온, 시가총액 중 3위 쪽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섬유유복도 상대적으로 강했단 말이죠. 근데 이쪽도 오늘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구간에서 좀 버텨왔던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오늘 조정받는 모습이고 반대로 오늘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기계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산로보틱스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기계업종에서 우리가 중심축을 본다면 그 기계업종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그 건설기계라고 불렀던 건설기계 쪽을 봐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나 HD현대 인프라코어나 HDSD 엔진이나 이런 중후장대 종목군들도 반등은 하고 있는데 반등폭은 크지 않고요. 어제 실적 좋게 발표한 캐터필러가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밀리는 양상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일단 좀 먼저 빠졌기 때문인지 오늘은 고개를 조금 드는 모습, 그다음에 이쪽도 거래는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뭐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 테마 쪽은 보시면 조금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반도체, LED 장비, 3D 낸드, 반도체 재료 부품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 굉장히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도 근데 그동안은 항상 후공정 위주로 갔는데 오늘은 전공정도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뭐 소재 쪽 종목군들까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그 ISC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전공정 쪽 종목군들도 동진세미킨 같은 뭐 재료주들 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조금 두껍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SNS텍이나 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움직이고 있으니까 반도체 쪽은 조금 종목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도 돌고 실적도 돌고 수출도 돌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쪽이 이 4분기에는 확실히 시장 주도력을 잡아나가고 있다. 밀리는 구간에서 덜 밀리고 올라갈 때 좀 튀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2차 전지도 오늘 장비 쪽 종목군들도 일부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종목 쪽에서도 뭐 주도주라고 꼽았던 윤성 FN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 탄력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의 반등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특징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소재 종목군들이 대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목군들의 탄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여전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모두 올라가는 흐름이라 괜찮긴 한데 결국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2위로 또 올라서 버렸고 우리나라는 시총 1등은 거의 안 바뀌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2등 싸움인데 이게 LG엔솔이 상장하고 나서 바로 2등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서 2차 전지가 큰 시세를 냈는데 어쨌든 이제 2등 싸움에서 또 계속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우위를 차지할지 아니면 또 LG엔솔이 또 지금 위축되지만 또 언제든지 또 역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반격이 나올지. 그래서 이 2등 산업이 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그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2등이 되는 업종이 그게 항상 좀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총의 역사가 항상 뭐 한전이었다가 포스코였다가 뭐 하이닉스였다가 계속 현대차도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한번 있었고, 근데 그래서 다시 2등으로 반도체가 올라섰다는 게 좀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좀 이제 그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10월 그 자동차 판매 되게 좋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참 이게 주가들이 안 가서 좀 답답하긴 한데 오늘은 좀 어떤가요? 자동차 쪽 그래도 좀 데이터에 반응을 하는 편인가요? 네,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죠.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만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8월달 이후에는 일본 자동차들 특히 혼다는 미국 증시가 밀리는 구간에서 또 계속 신고가였어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면서 아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내 종목도 판매는 너무 좋은데 뭐 주가 강세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뭐 18만 원권에서 현대차는 거의 묶여 있는 모습이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8만 원권에서 묶여 있다가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오늘 1% 내외 정도의 반등에 그치는 양상입니다.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인 것은 그 현대 모비스가 조금 더 탄력적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도 이익 컨센서스 올라가고 내년도에도 전반적인 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빅3 중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는
자동차는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 판매량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네, 때문이잖아요. 하이브리드, 네. 그래서 전기차가 빠져도 하이브리드가 급등하고 있는 한국, 일본차 잘 가고 있는 건 맞는데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판매량을 계속 유지할 그죠. 수 있을 거냐는 계속 의심하는 좀, 것 같아요. 의심이 되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 판매량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심을 뚫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보여줄 것이냐가 결국 관건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늘도 보고서 한번 이제 10월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자동차 에너지들이 다 보고서를 썼는데 한 분이 네. 쓰신 좀 자료를 보니까 개와 주인의 관계처럼 보통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기업 가치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보통 이제 개가 먼저 가죠. 음. 사실 이게 주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동차는 정반대예요. 음. 주인은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걔는 자꾸만 뒤로 가요. 네. 야 우리 집에 빨리 돌아가자. 야 어차피 실적 꺾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경우도 되게 드문데 아무튼 이제 자동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기업 가치 자꾸 올라가려고 이렇게 주인이 앞서 나가는데 네. 걔가 뒷걸음질 치니까 이게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걔가 등치가 또 너무 커요. 아니 그리고 그 네. 배당도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럼 다른 부분을 떠나서라도 뭐 배당 관련 매수세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 판매 데이터로 인한 그런 수급이라도 좀 들어와야 될 텐데 수급 자체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네.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또 팔고 있거나 하는 네.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예, 이게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 아마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의 지금 뒤를 밟는 게 아닌가. 예. 삼성전자가 2년간 이렇게 하락했던 맞아요. 것처럼 좀 그런 비슷한 숫자는 모습을 나타내고 좋은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 같아요. 내연기관의 숫자보다 전기차의 숫자를 네.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에는 프리미엄을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 요게 지금 생각이 아닌가. 근데 전기차 성과는 지금 당장 우리가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위축돼 있어서 그래서 아마 현대 기아는 좀 약간 지금 그런 좀 교착 상태에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긴 한데 결국 모든 게 금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보면서 FMC도 보고 또 FMC 전에 있었던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도 보니까 예상보다 속도가 좀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이게 좀 악재로 작용했다기보다는 그 이 GDP 나우에서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크게 낮춰버렸더라고요. 네. 결국 그게 미국의 10년 금리를 음. 쭉 이게 다운시킨. 그래서 FMC에서 연준 의장이 지원 사격도 했죠. 나는 좀 이번엔 좀 비둘기다. 네. 이렇게 선언을 좀 사실 했고 금리 인하는 여전히 꿈도 꾸지 말라고는 했지만 일단 매는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본 건 그거 같아요. 이제 금리가 이제 완전히 꺾였다 이거보다도 고점은 본 거 아니냐. 네. 5%면 이제 됐다. 그래서 거기에 좀 시장이 일단은 좀 안도를 한 것 같고, 근데 12월 이제 FMC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점도표가 그렇죠. 일단은 시장은 지금 기대하거든요. 점도표 좀 내려가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보안만 보여줘도 네. 안정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또 깨고 12월에 매파적으로 바뀌어버리면 또 충격받겠죠. 그러기 쉽지 않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일단 시장은 일단 12월 FMC로 갔는데 12월 FMC를 좀 완화적으로 기대하는 모습들이 오늘 일단 시장이 그걸 네네.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항상 금리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시고 보시면 좋겠고 또 오늘 유가도 빠졌더라고요. 결국에. 맞습니다. 예, 네. 유가는 계속 빠져 지금 $80까지 떨어져서 81달러까지 예, 내려왔죠. 그래서 네. 어쨌든 국내 증시에는 뭐 오늘 어제 나온 수출도 좋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좀 활짝 웃는 이런 흐름인데 관건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후에 너무 좀 시장이 항상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지금 저가 매수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매물을 강하게 내놓으면 그냥 쭉 힘없이 밀려버리는 게 네네.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도 이제 박병창 이사님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는 조금 달랐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군들 2차 전지를 빼고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조금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좀 동감하고요. 그러면 오늘 구간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 FMC 호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약간의 포지션 청산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지속성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지속성도 내일 모레까지 보기도 어렵고 일단 오늘 하루의 오늘 하루도, 지속성은 예. 결국은 저가 매수가 살아있느냐 다시 한번 누군가 매물을 던졌을 때 그걸 받아내는 힘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들도 실적 발표하면서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네. 거래도 대량으로 싣고 이런 장대 음봉이 나타났는데 오늘 일단 절반 이상을 되갚는 그런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래 실으면서 이런 모습을 뚫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느냐가 결국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힘에 있어서 일단 저가 매수가 오후장에도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했던 이런 강력한 어떤 하락 시그널을 되감을 수 있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지를 중요하게 오늘 좀 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오전만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오후까지 연결될지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 일단은 오늘은 뭐 대부분 좀 괜찮아서 좀 네. 시장을 편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잠깐 이제 광고 좀 보고 와서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광고 보신 대로 삼성선물에서 모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150명 대상으로 총 상금 3천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도전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일단 상승폭을 확대해서 4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고요. 지금 네. 오늘 상승 종목은 700개 넘어갔고 오늘 코스닥도 계속 급등세입니다. 지금 20포인트나 올라서 거의 3%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이제 그 대표 기업들을 2차전지 대표 기업들이 일단은 굉장히 견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다만 오늘 보니까 뭐 아모레퍼시픽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실적도 뭐 나쁘진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에스티로더가 좀 실적 충격이 나왔는데 근데 엘프뷰티인가요? 약간 중저가 브랜드 이쪽은 또 오늘 실적 보니까 또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지금 소비재 시장에서 거의 그냥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저도 화장품 뭐 최근에 워낙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으니까 살펴보니까 네. 지금 에스티로더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에서 잘 팔았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세도 같은 경우에도 일본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않았죠.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시세도 같은 거 계속 저가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기 브랜드로 팔면서 로컬 브랜드에 밀리는 기업들은 국가를 공이 가리지 않고 에스티로더, 뭐 국내 뭐 LG생활건강 다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다른 모멘텀들을 스스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다시 이제 제자리 쪽으로 가는 거고 네. 그렇지 못하면 이제 밀리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 중소형 그 ODM 업체들이 꽤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밸류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네.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반대로 기존의 강자들은 현재 구간에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양쪽에서 누가 먼저 더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지를 좀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기업들도 보는 게 그게 이제 결국 글로벌 트렌드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게 우리나라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분명한 트렌드. 중국도 고가품도 이제는 뭐 외국 브랜드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자국 브랜드도 있고 네. 근데 소비 여력은 떨어지니까 중저가를 훨씬 선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호텔신라 뭐 주가도 그렇고 우리 면세점에도 네. 그대로 좀 반영되는 것 같기 때문에 항상 해외 주식을 꼭 안 하시더라도 한국 증시에 투자하신다면 그 글로벌 트렌드는 꼭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시 24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좀 오늘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한 5분 일찍 좀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라는 건 이 흐름이 좀 장 마감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근데 그런 조건은 맞는 것 같아요. 금리도 네.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희 의원님 좀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